(1949년) 여름이었어요. 젊은 지질학자 바딤 콜파코프는 임무를 띠고 이르쿠츠크 지역의 러시아 북부로 향했습니다. 그의 일은 그 지역의 지질도를 그리는 것이었어요. 근무 중에 그는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것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것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전문가들에게 여전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8월 중순이었습니다. 콜파코프는 비록 걷기에 지쳤지만 지도 제작을 위해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지역의 야쿠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숲속에 숨어있는 나쁜 장소에 대해 그에게 경고했어요. 지금은 파텀스키 분화구로 더 유명해졌지만 현지인들은 그걸 불독수리 둥지라고 불렀습니다. 언덕 위에 앉아있는 거대한 새 둥지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거대했어요. 공중으로 40m 솟아 있었고 자이언트 세퀘이아 절반 높이만큼 높았습니다. 이 원뿔 모양 구조물의 밑부분은 지름이 160m로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의 높이만큼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던 것은 가장 놀랍고 당황스러운 발견이 됩니다. 만약 그 비밀을 밝힐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갈 수 있다면요. 야쿠트족에 따르면 야생동물들도 그 근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온갖 종류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병에 걸렸고 그중 일부는 심지어 실종되어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했죠. 이 젊은 지질학자는 가능한 위험에 대해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화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가까이 접근해서 더 자세히 보고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자신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쉬웠다면 좋았겠죠.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면서 천천히 그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쯤 부서진 나무들과 흙, 식물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고고학적 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대 현지인들에겐 이집트인이나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한 공학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고대 문명의 결과물일 수도 있을까요? 멀리서 보면 그 나쁜 장소는 정말 거대한 새 둥지처럼 보였어요.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간이 지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고대 건축물도 그와 비슷한 것이 없었습니다. 화산이었을까요? 그럴듯한 이론이지만 그 주변엔 수백만 년 동안 아무 화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분화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기도 했죠. 이 자연 구조물의 경사면엔 나무가 자라지 않았고 바람은 식물의 성장을 가능케 할 만큼 충분한 토양을 나르지 않았습니다. 야쿠트 사람들 말이 맞았을까요? 동물들도 그것을 피할까요? 그는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어요. 마치 불길에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운데에 있는 완벽하게 둥근 언덕이었어요. 또 하나의 미스터리군, 그는 생각했습니다. 분화구 중앙의 둥근 언덕은 약 12m 높이로 전봇대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이런 것은 화산, 특히 사화산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근처에는 이 특이한 언덕과 관련이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콜파코프는 나쁜 장소의 이상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한때 지역적 이상현상이었던 것이 곧 전 세계적인 미스터리가 됐죠. 그 후 이 분화구는 많은 이유로 러시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로 명명되었습니다. 나무는 구조물 위나 주변에서 자라지 않았고 또한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다는 것도 발견됐죠. 하지만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그의 발견은 과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조사를 하고 이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운석으로 인한 것이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어요. 그들은 우주 암석이 놀라운 속도로 지구 대기에 진입했지만 표면에 부딪힐 때쯤엔 상당히 느려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명 높은 분화구를 형성할 만큼 충분히 세게 부딪혔죠. 세월이 흐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동의하게 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이 다른 이론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지질학자 알렉산더 포트노브입니다. 그는 이 분화구가 그 유명한 퉁구스카 유성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의 결과물이라고 믿었어요. 우주 암석이 시베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크라스노야르스크 상공에서 폭발한 게 1908년 여름이었죠. 하지만 이걸 들어보세요. 지구에서 충돌했어야 할 운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면에 접촉하기 전에 몇 킬로미터 상공에서 분해되었다고 추측되고 있죠. 이 두 이론은 이 신비한 장소에 대한 많은 탐험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방문한 과학자들은 토양과 주변 식물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실험 결과가 이 물질이 우주에서 왔다는 걸 증명할까요?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계속되었고 그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2006년 이르쿠츠크 주립기술대학의 알렉산더 드미트리예프 박사는 이 지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표 수백 미터 아래에 철이나 다른 금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고르 시모노프 박사로 모스크바 기계학 문제연구소 소속인데요. 운석 충돌로 이런 이중 언덕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분화구는 아마도 우주에만 존재할 수 있는 밀도가 높은 물질로 만들어진 다소 구형의 낙하 물체에 의해 형성되었을 거라고 말이죠. 이 이론을 다룬 논문이 나왔을 때 몇몇 전문가들은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물체가 아니라 두 물체가 시속 23,000km의 속도로 우주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그것은 폭발하여 분화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물체가 뒤따랐지만 첫 번째 충격으로 속도가 느려져서 땅속 깊이 가라앉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천재 물리학자들은 운석이 차례로 날아와 정확히 지구의 같은 지점을 타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시베리아 지역에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 지역의 나무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 샘플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경사면에서 채취한 작은 샘플들과 비교했어요. 결국 그들은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 분화구가 약 300년 전에 나타났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시기는 밝혀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은 나무를 연구하다가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기둥에 있는 나이테를 세어보면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이상현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이 지역의 식물이 일반 식물보다 훨씬 빨리 자란다는 걸 알아냈어요. 토양 성분과 일정 기간 동안 일조량 증가와 같은 다른 성장 촉진 요인을 배제한 후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추측은 바로 방사능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나무와 식물이 더 빨리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화구 위와 주변은 방사능 수치가 낮았습니다. 지난 300여 년간 어느 시점에서 그 지역에 방사능 물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확인 방법은 나무를 좀 더 조사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는 요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빙고! 나무 기둥에서 높은 수준의 우라늄과 스트론튬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소들은 지난 20년 동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분화구 자체에서 초기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거였어요. 다음 단계는 마침내 이것이 무엇인지 미스터리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콜파코프가 불독수리 둥지를 처음 탐험했을 때 했던 가정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만약 이 화산이 용암 대신 가스를 분출하는 화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게 그들이 찾고 있던 대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쯤 되면 이 이론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화산이 내뿜는 가스는 방사능이 위험할 정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의 방사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스가 분석될 만한 폭발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요. 그래도 가스 폭발은 그것이 어떻게 지하에서 솟아났는지는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발이 그 중심에 솟아오른 언덕의 원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날까지 수수께끼는 남아있습니다. 왜 나무가 방사능을 띠고 있었을까요? 왜 그 지역은 높은 자력을 띠고 있을까요? 만약 우주 함석이 지구에 충돌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만약 운석이 아니라면 무엇이 고립된 시베리아 숲에 수수께끼 같은 언덕을 탄생시켰을까요? 해답을 찾기 위한 탐험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